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자, 이미 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3주 전서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쪽에 공매도 게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공매도 게임이 바이오 공매도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도 분석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 이제 이게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인벤티지랩 D&D 파마텍이라는 비만주들이 다시 되살아서 올라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이제 속도를 늦춰 왔었는데요. 자, 앞서 이제 그 의약품 가격이나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쪽 공매도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칸을 낮춰서 잡아라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건 어제는 잠깐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들어가는 아침 스타트 넥스트에서 뭐 와장창 깨뜨렸다가 또 꼬리 잡고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마이너스 11%,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리가캠, 에이프릴, 펩트론까지 지금 다 두들겨 맞고 있죠. 리가캠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사전에 분석해 드릴 때도 이건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리가캠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11% 지금 상당폭 줄였죠. 마이너스 11%이 저가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딱 직전 저점이에요. 이게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딱 직전 저점까지 갖다 대놓고 이 넥트 시간에 이런 현상을 찾아보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전형적인 공매도 형태죠. 이거 공매도가 아니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죠. 개인들이. 자, 밑으로 그 이전에 제약바이오에서 HLB 같은 종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래다가 가격 쫙 깔아놓고 그리고 눌러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잡아서 위에서 패고 밑에서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는 큰 폭의 변동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판놈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여러 번 얘기 드리고 직접 보여드린 거죠. 주가는 분명히 깨졌는데 결과를 까서 이래가지고 투자 주체별로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판놈이 아무도 없더라 이겁니다. 판놈이.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뚝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파란 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판놈이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5.65% 주가가 떨어졌는데 판놈이 없죠? 이렇게요. 아무도 판놈이 없이 이건 대부분 이제 장중에 공매도 진행되는 형태의 케이스예요. 장중에 공매도가 진행되고 장중에 공매도를 깔아 뭉개고 그리고 밑에서 다 받아가 버리는 경우죠. 다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수급구조상으로 이건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내렸죠. 개인이 그렇게 씁니까? 개인들이 팔면 다 내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 이미 기록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이제 공매도 치고 장중에 다 받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거 왜 이러고 있냐라고 하면 앞서서 지난 월요일에 진행됐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올게 왔다 이거죠. 자, 이제 이미 예고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트럼프가 이거 확정 지었죠. 59% 미국 내 의약품 59% 가격이나, 근데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합의에서 또 자동차 의약품, 철강 의약품 관세에 포함 안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세에서는 빼는 거고요. 이제 관세 부담 완화 이러면서 미증시 마구 미천할 때는 건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스닥 어제도 쭉 치고 들어서 이제 고가 추세 회복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 대신에 이번에는 뭐 사실상 이건 관세만 아닐 뿐이지 일단 행정명령 강제 개입의 형태는 똑같은 건데요. 미국 내 약각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이전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삼천당 뭐 이런 형태 쪽에서 이런 종목들을 의약품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다 두들겨 팼었죠. 무더기로 두들겨 팼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말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셀트리온 같이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팔는 정말 중인 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딱 찍어가지고 셀트리온 그리고 또 다른 회사 휴온스 왜 삼성 삼바하고 저기도 포함시키지 그랬어. 자, 이런 거 가지고 여기 기회 요인이 있다. 좋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일면 갖다 대보면 이건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맞는 얘기기도.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의약품 가격을 까 내려가 버리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 중간 유통의 중간에서 이렇게 먹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집에 그 유통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중간 유통 구조 여기서 헤쳐먹는 이게 빠져나갈 자 이게 될까요? 이거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되는 거 우리 됐습니까? 미국은 또 다르고 트럼프는 또 다르니까 이것도 관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관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뭐 이제 최대 이 제약 소비 국가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최대이긴 합니다만 제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약 먹는 나라 미국. 자, 이래서 거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제약사들이 전부 대부분 다 미국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제약 개발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타 관세라든가 모든 트럼프의 행정이 다 그래 왔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제 관세 대신에 이제 다른 전략을 조금 이제 틀어서 바꾼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 아래쪽에 보면 자 그래서 미국 정부 제약사들이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되면 요겁니다.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의 제약사들이 요게 혁신적인 의약품 우리 지금 개발돼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알테오젠의 뭐 주사형 제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지금 ABL 바이오 터트린 거 뭐 이런 거 아주 이런 식으로 지금 비만해서 터트리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약값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래서 약가가 인하게 되면 이건 구조가 간다는 건데요. 약가가 인하게 되면 이거 거의 이런 인하 압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강제로 다운되다 보면 돈을 벌어들이는 제약사들의 이익 자체가 줄어들죠. 유한양행의 랭라자 가치가 이라서 매출이 뭐 4조 7조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 뭐 12조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게 약값이 지금 60%가 깨졌잖아요. 그 약값이 60%가 깨져버리게 되면 매출도 당연히 그만큼 빠져내려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로얄티도 줄어드니까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도 타격이 있다. 뭐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상 말은 맞는 건데 자, 액면상 말은 이게 맞는 건데요. 그럼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거냐라는 얘기죠. 당장 다른 여타 대부분의 뭐 업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가 때려놓고 줄줄이 다 업종별에서 다 미국 내에서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내에 반대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 정책 후퇴하고 지금까지 다 똑같은 구조였지 않습니까? 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저 제외된 저 자동차도 마찬가지. 뭐 다른 나라 기업만 죽는 게 아니라 미국 자동차 기업도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멕시코에서 자동차 누가 만들고 있냐? 미국의 포드 이런 애들 다 멕시코에서 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아도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포드도 멕시코에서 만들고 캐나다에서 만들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다 똑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조지는데 이제 미국 기업 자기네 기업들도 다 조지게 생겼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 반도체로 조지니까 엔비디아가 박살나게 생겨가지고 슬쩍 풀어주고 그래서 이래서 풀어주고 저래서 풀어주고 차례대로 다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까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건 자 신약은 어떻게 개발해? 에?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신약 어떻게 개발할까요? 이거? 그래서 이쪽에 가서 외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중개인이 약가를 올리기 때문에 이건 미국 제약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 이거 트럼프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제약업계는 신약은 어떻게 개발할 거냐고 약값이 저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기껏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돈을 하나도 못 벌게 되면 누가 투자를 할 거냐 이게. 그럼 외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신약을 만들어가지고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걸 내가 해봐야 원래는 그래서 유한양의 랭라자 뭐 4조에서 7조 사이 이렇게 벌어들 거다라고 얘기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까져 내려가면 이제 1조에서 2조가 채 안 되는 1조에서 4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할 거냐고. 오래된 폰이죠. 결국에 다른 여타 관세하고 똑같아요. 다른 여타 이슈들과 똑같이 협박해서 그냥 필요한 것 얻어내가겠다는 수준이지 이게 그대로 작동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60%까지 내려가면 그렇게 까져 내려가면 이게 미국 제약업계도 약 만들 수 있냐 이거지. 못 만들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제조 강화 쪽에서
미국 현지에서는 규제하고 여기도 똑같죠. 그래서 결국 다 똑같잖아요. 규제다. 예? 예? 이거 관세에서 나온 이유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거는 환영하고 좋다 그러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압박을 가하고. 이거 지금 관세하고 무슨 거 이게 다른 거 있습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다 모든 게. 네. 룰 자체가 지금 똑같이 이거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또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건 이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지금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큰 쪽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버리면서 관세는 올려버리면 이거 뭐 그럼 그래서 수입 관세를 왕창 올리게 된다 그러면 약간 인하하는 거 이거 쓸모가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수입 관세도 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럼 이쪽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약만 관세를 인상해? 그것도 또 중국만 빼고요? 전혀 이빨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 방식, 즉 뺀다 이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앞에 들은 것과 기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흐름, 우선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워낙에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형태, 정책에 따른 변화인데 이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단타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들이 올 때도 단타, 그리고 패드기 치는 것도 단기 공매도의 성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깠다가 밑에서 붙이고 깠다가 붙이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까지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주 선명하고 뚜렷합니다만 예전처럼 까부시는 형태는 아니다 이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렇게 까부시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가캠도 그러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ABL 살펴보게 되면요. 자, ABL의 경우에도 얼마 내리지도 않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에서 꼬리 달고 있고요. 펩트론도 역시 두들겨 맞았는데, 펩트론의 경우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쭉 여기는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네요. 펩트론 같은 경우 어제 신고가라.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어저께 신고가라 가지고 역시 압력받고 있고요. 그래서 위쪽에 신고가 고가에 놓여있는 애들은 지금 음봉의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그냥 내려오는. 그리고 이미 저가에 내려가 있는 여기 리가캠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알테오젠 리가캠은 꼬리 쭉 달고 이 상황이 얘기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면 리가캠이 D&D 파마텍이나 펩트론보다 월등하게 더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공매도 게임이란 얘기예요. 이미 밑에 다 들어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쇼커로 받아쳐버리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고가 저 위에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압박으로 눌러지고요. 이게 철저히 공매도 게임에 기반한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후퇴를 하시고요.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책실에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종목들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좀 더 낮추셔야 돼요. 이 ABL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선에서 받으시면 안 되고 이거 아래로 깨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서 받아라 라고 얘기 드렸었죠. 현재까지는 일단 저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우려 늘 보시는 것처럼 우려탕 마구 끓여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해가지고 던지고 나면 던지고 났더니 이렇게 주가가 빵 올라 들어가 버리는 이런 그림들 나온다는 얘기죠. 팔고 났더니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래서 조금 낮춰가지고요. 비중 많이 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저점대 조금 낮춰가지고 아래로 차근차근 받아 내려가는 형태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침에 뭐 빛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 같은 종목들 어제 이어서 어제 후반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왔는데, 자 오늘도 제가 집중 추천을 드렸던 하나솔루션과 함께 태양광주들 또 뚫고 올라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재명 정책 중,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의 정책 뭐 이런 쪽 이슈 받아가지고 뭐 난리가 나 있죠. 자, 이런 거 아침 되면은 또 오늘 제일 좋은 종목들 매일매일, 자 로봇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엊그저께 들어갔었잖아요. 엊그제 들어가고 어저께는 상한가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쪽쪽 뽑아드는 드린다는 얘기면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피할 거 피하고 찌를 거 찌르고 단타 쳐서 빠져 빼먹을 거 빼먹고 묻어서 묻고 더블로 가. 이게 이 영화 속 대사가 아니죠. 현실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뭐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따따블 그렇죠. GNC 에너지는 최근 그 고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에서도 최근 한 달 동안 더블이에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묻고 더블로 가버리는 겁니다.
묶고 더블로 가는 거야. 이런 종목들까지 가지고 다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뭐 아직도 여전히 미국 쪽에서도 저 뭐 관세 정책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난리고요. 우리 쪽에도 뭐 대선 테마 아직 약 3주 정도간 더 해먹을 수 있죠. 정책 테마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까지, 그 다음에 주가 내리면 받아가지고 더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극히 저평가돼가지고 이제 오르기 시작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죠.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 슈프리마 같은 거 이제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사서 극저평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다 찾아드려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